충청북도 단양, 산이 둘러싸고 있는 작은 읍내는 마치 시간이 조금 느리게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인구는 줄어드는 추세였고 젊은이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지금 이 마을을 지키는 건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온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봄이면 매화가 흐드러지고 여름이면 산자락 따라 매미 소리가 메아리치고 가을이면 단풍이 우체국 지붕 위로 내려앉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은 물론 손주 생일까지 깨고 있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 마을 중심에서 조용히 삶을 이어온 이가 바로 정혜순 할머니셨습니다. 올해 78, 남편과는 27에 혼인하여 단양에 정착했고 신즈음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셨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울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혼자서도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다잡으며 사셨습니다. 할머니가 운영하는 한옥 게스트하우스는 마을에서도 꽤 유명했습니다. 겉보기엔 오래된 기와집이었지만 방문한 이들은 이 집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집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방문객에게 직접 끓인 칡차를 내어주고 장터에서 사온 묵은지와 직접 담근 된장찌개를 아침상에 올리면 손님들은 꼭 하루를 더 묵겠다고 했습니다. 젊은 여행객 중에는 다시 이 마을로 귀농하겠다고 마음먹는 이도 있었지요. 돈은 아껴 쓰셨습니다. 바깥 양반 살아계실 적부터 그런 버릇이 배셨다며 전기장판은 꼭 자기 전에만 켜고 전구도 꼭 필요한 곳만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아낀 돈은 마을 경로당 기부에, 동네 불우한 청년, 결혼 자금에, 아이들 장학금에 쓰는 걸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남 좋은 일에 돈을 쓰면 이상하게 마음이 더 든든하더라는 게 할머니의 지론이셨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20년 넘게 거래한 곳이 바로 읍내 우체국이었습니다. 처음엔 노란 저금통에 500원짜리씩 모으다 통장으로 옮기셨고 게스트하우스 운영 수익도 대부분 이곳에 예치해 두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조차 몰랐습니다. 할머니 통장에 어느새 수억 원이 넘는 자산이 쌓였다는 것을요. 할머니는 그걸 자랑한 적도 누구에게 티낸 적도 없으셨습니다. 돈은 모르는 척하고 살아야 오래 가는겨 늘 그렇게 웃으셨습니다. 목요일 오후 따뜻한 햇살이 담벼락 위로 내려앉을 무렵 정혜순 할머니는 평소처럼 천천히 우체국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손엔 작은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당근 2개와 할인 중인 천일염 한 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읍내 5일장이 서는 날이었고 할머니는 장을 본 뒤 꼭 우체국에 들러 통장을 확인하곤 하셨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익숙한 얼굴들과 두어 마디 나누며 안부를 전하는 그 시간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우체국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풍경이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한켠에 있던 꽃화분은 치워졌고 직원들의 자리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앳된 얼굴을 한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반가운 얼굴이 없다는 게 조금 낯설었지만 늘 그랬듯이 밝은 미소로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통장 잔액 좀 확인해 줄 수 있을까잉? 여기 이 통장이요. 할머니는 손때 묻은 작은 파란색 통장을 조심스레 내미셨습니다. 젊은 직원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말투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습니다. 번호표 뽑으셔야 해요. 저쪽 기계에서 뽑고 다시 기다리세요. 말 끝에는 힘이 없었고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다시 여쭙습니다. 아이고, 내가 늘 여기서 했는데 그냥 이것만 확인해 줄 수 없을까? 젊은 직원은 이번엔 한숨을 쉬듯 고개를 들더니 말했습니다. 처음 뵙는 분인데 여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즘 다 번호표대로 처리합니다. 할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예전에는요,
우체국 직원이 먼저 할머니 또 오셨어요. 하며 먼저 통장을 받아 들고 날씨 이야기도 건네주었거든요. 장바구니를 들고 있으면 오늘 장은 좀 보셨어요. 하고 웃으며 말을 이어가던 그 따뜻한 풍경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이젠 통장도 말도 사람도 번호표 뒤에 숨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데 가슴께가 조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통장을 들고 벽에 붙어 있는 번호표 발급기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기계 앞에 서 있던 또 다른 어르신. 한 분이 기계를 몇 번 눌러보다가 그냥 돌아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그냥 돌아서기로 하셨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닿았지만 그 햇살조차도 오늘은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우체국 앞 벤치에 조용히 앉아 주름 깊은 손으로 통장을 매만지며 할머니는 중얼거리셨습니다. 번호표 없이는 인사도 못 받는 세상이 됐구먼. 그날 저녁 정혜순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전등을 끄셨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된장찌개에 묵은지 혼자서 초촐하게 저녁을 먹고 라디오를 틀어놓은 채 뜨개질이라도 하셨을 텐데 오늘은 어쩐지 손에 실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조용히 흘렀습니다. 눈을 감아도 자꾸만 낮에 들었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처음 뵙는 분인데요. 번호표 뽑으셔야 해요. 그 말이 꼭 여기서 괜히 말 걸지 마세요처럼 들렸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계시다가 할머니는 천천히 한숨을 쉬며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서랍장을 열어 평소엔 잘 꺼내지 않는 낡은 상자를 조심스레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 영정사진 옆에 놓아두었던 작은 봉투 몇 개와 노랗게 색이 바랜 통장 2개 그리고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손수 감은 수건, 발에는 고무신. 뒤에는 게스트하우스 혜순이네 간판이 붙은 한옥 앞에서 갓 태어난 아이와 남편이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지요. 그 시절 여름이면 마당에 고추를 널고 겨울엔 창호지 붙이며 이웃과 나눠 먹던 수육 한 접시. 힘든 날도 많았지만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마을이 참 고마웠습니다. 무엇보다 늘 이 마을에 우체국이 있어서 든든했지요. 어렵던 시절 지점장이 먼저 다가와 할머니 이번 달 이자 붙은 거 보셨어요. 라며 웃던 모습도 직원들이 겨울에는 장갑 끼고 오세요. 손 트세요 하며 따뜻한 차 한 잔 내어주던 마음도 다 기억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오랜 신뢰가 단 한마디 말로 무너졌다는 것이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뭐 그리 중요해요. 할머니는 조용히 읊조리셨습니다. 사람은 그냥 사람 대접을 받아야지. 그날 밤 정혜순 할머니는 오랜만에 키펜을 꺼내 들고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전 재산 인출 요청서. 남편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말하셨습니다. 영감, 나 이제 마음 정했어. 더는 투명인간처럼 살지 않을 거야. 다음날 아침 정혜순 할머니는 이른 시각에 집을 나서셨습니다. 아직 서리가 채 녹지 않은 골목길을 조심스레 걸어 읍내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셨고 첫 차를 타고 청주 시내로 향하셨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은 할머니의 눈엔 스치는 풍경들이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보였습니다. 가끔은 자신이 세상에서 조금씩 밀려나는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이 단단히 굳어져 있었습니다. 청주시 중심에 자리한 농협 본점. 높은 유리 건물과 바쁜 걸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체구의 할머니는 단정한 베이지 코트를 입고 한 손에 통장을
다른 손에 손수 쓴 서류 봉투를 들고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안내 직원이 다가오자 할머니는 공손히 인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통장으로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번호표는 뽑았어요. VIP 창구 쪽을 바라보며 할머니가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잠시 뒤 할머니는 조용한 응접실 같은 VIP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응대하던 남자 직원은 중년쯤 되어 보였고 단정한 인상에 정중한 태도를 지녔습니다.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낡은 통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떤 상담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더니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전 재산 전액 인출 요청서입니다. 직원은 순간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화면을 확인하고는 놀란 듯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객님, 혹시 불편하신 점이 있으셨을까요? 혹시 누가 잘못 응대한 건 아니죠? 할머니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요, 그냥 마음이 좀 식었어요. 오래된 냄비가 깨지는 느낌이랄까 그런 거지요.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감추려 했으며 혹시 본사에 전달될 사안이니 조금만 더 시간을 잃어 말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그 말을 자르듯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오래 고민한 일입니다. 통장에 있는 돈 여기서 다 빼주시고요. 이 서류는 기부단체 두 곳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나는 노인복지재단이고 다른 하나는 청년농업인 창업펀드요. 직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손끝은 조금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제가 벌어놓은 돈인데요. 이제는 그 돈이 필요한 사람들 손에 닿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사람을 좀 더 사람답게 대해주는 곳으로 가려고요. VIP 상담실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은 할머니의 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감싸며 세월을 품은 한 사람의 조용한 결단을 은은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단양 읍내는 조용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날마다 모이는 마을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수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정혜순 할머니 말이요, 돈 몽땅 빼셨다더라. 진짜요? 아이고야, 그 돈이 어디 보통 돈인가. 내가 듣자 하니까 청주 본점까지 직접 갔다 하셨대. 그냥 확 인출을 다 해버렸대. 아이고, 그 우체국 젊은 애가 말 막대하더니 그 일이었구먼. 경로당에서도 장터 자판에서도 심지어 슈퍼 앞 평상에서도 할머니 이야기가 오르내렸습니다.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씩 보탰고 어떤 이는 나도 번호표 때문에 괜히 눈치 봤다며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단양 우체국에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고객 정혜순 전 자산 인출 및 외부 기관 기부 예정. 확인 요망. 사무실에 앉아 공문을 받아본 젊은 직원 민재는 그제야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건성으로 응대한 그 할머니가 그냥 동네 어르신이 아니라 수억 원의 자산을 예치한 핵심 고객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점장님, 큰일 났습니다. 민재는 들고 있던 서류를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게 무슨 정혜순 고객님 전액 인출이라니, 이게 사실이야. 지점장 송국현 씨는 눈이 휘둥그레져 공문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안색이 확 바뀌더니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금 당장 할머니 댁으로 가야겠어. 주소지 기록 있지? 어서 민재 씨 같이 가자. 두 사람은 허둥지둥 외투를 걸쳐 입고 마을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정혜순 할머니의 집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마당을 쓸던 중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요.
오늘 아침부터 보이질 않던데. 들으니 서울 큰 병원에 건강검진 겸 무슨 재단하고 미팅 잡혀 있다더라고요. 지점장의 입술이 바짝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미 다른 데랑 거래 시작하신 거란 말인가? 민재는 땅만 바라보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냥 친절하게 한마디만 더 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요. 지점장은 민재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네만 잘못한 건 아니야. 우리 모두가 방심했던 거지. 오래된 고객이라는 이유로 어쩌면 더 챙겨야 했을 분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 거야. 그날 저녁 우체국 사무실 안은 적막했습니다. 한쪽 벽에 걸린 고객 중심, 신뢰의 금융 파트너라는 액자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누구보다 오래된 고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잔액 확인 좀 부탁해요라던 그 목소리도요. 그로부터 이틀 뒤 충청북도 청주의 농협 본사 건물 8층. 평소에는 한가로이 회의가 열리던 임원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각종 보고서와 인출 명세서, 언론 보도 캡처 자료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고개를 숙인 임원들은 연신 안경을 벗었다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본부장 김재영 이사가 책상을 쿵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20억이 넘는 자산을 가진 고객이, 그것도 30년 단골이 그렇게 홀대를 받고 그냥 나가셨다고요. 그리고 그 돈을 기부까지 해버리셨다고요. 옆에 앉은 홍보부장은 땀을 훔치며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어젯밤 뉴스에 나갔습니다. 시골 노인 은행에 버림받고 20억 전액 기부라는 제목으로요. SNS에는 벌써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지금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김 이사는 한숨을 푹 쉬며 말했다. 지점은 뭐하고 있었대요. 그 어르신이 어떤 분인지 몰랐던 겁니까? 그때 정보전략팀장이 태블릿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SNS 반응입니다. 우리 엄마도 통장 잔액 확인하러 갔다가 눈총만 받고 나왔어요. 노인이라고 설명도 안 해주고 기계부터 쓰라고 몰아붙이던데요. 나이 들면 투명인간 되는 줄 이젠 은행도 무섭네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 디지털 전환이라는 명목으로 밀어붙였던 키오스크 확대, 창구 축소, 직원 감축. 그 모든 것들이 그저 효율이 아니라 누군가에겐 문 하나 없는 건물 같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지금에야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김 이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필 그분이 정혜순 어르신이라니. 업계에서도 유명한 분이잖아요. 부동산도 현금 자산도 탄탄하신 데다 항상 기부활동도 해오셨다고.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날 우체국 창고 앞에 서 있던 작고 조용한 노인의 뒷모습이 은행이 그동안 당연히 여기며 지나쳐왔던 수많은 고객들의 얼굴이었다는 것을. 누군가는 메모를 꾹 눌러 적었습니다. 사람의 신뢰는 수치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며칠 뒤 늦은 오후, 햇살이 기와지붕 너머로 부드럽게 내려앉을 무렵 단양 외곽의 한옥 마당에는 은행 지점장의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뒤로는 젊은 직원 민재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직접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쓴 사과 편지와 작은 꽃다발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계세요. 정혜순 고객님 아니 정혜순 선생님. 지점장이 두 손 모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마당 쪽 방문이 열리며 정혜순 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얀 고무신을 신은 발 아래로 볕이 들고 있었고 손엔 끓인 유자차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천천히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오시죠.
날도 슬슬 쌀쌀해지는데 방 안에 들어서자 나무 향이 은은히 풍겼고 작은 찻잔 2개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재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그날 제가 너무 무심했고 말도 너무 차갑게 했습니다. 그게 이렇게 큰 상처가 될 줄 몰랐습니다. 아니, 사실 그게 상처였단 것조차 몰랐습니다. 정혜순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도 젊을 땐 말이 거칠었지요. 그때는 나도 누굴 다그치며 살았는지 몰랐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한마디에 꼭꼭 접혀지는 거라오. 민재의 눈가엔 어느새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점장 송국현 씨도 곁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너무 무심했습니다. 오래 거래해 주신 고객님이셨는데 그런 정성과 신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온 건 단순한 사과 때문이 아닙니다. 할머니는 찻잔을 건네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이실까요? 지점장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다시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겉모습으로 고객을 판단하지 않는 은행이 되기 위해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선생님의 마음에서 배우고 싶어서 말입니다. 그 말에 정혜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말이죠. 그건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이후 단양 우체국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창구 앞에는 어르신 우선 창구라는 안내판이 세워졌고 직원들의 응대 태도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고령 고객에게는 직접 눈을 마주치며 천천히 말하고 종이 글씨도 크게 인쇄해드리는 새로운 매뉴얼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순 할머니는 한 달에 한 번 고객 체험 모니터로 조용히 우체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여전히 검소한 차림, 손에는 작은 보조 지팡이 하나. 하지만 이번엔 직원들이 먼저 일어나 웃으며 인사드렸습니다. 할머니 오셨네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할머니는 그 인사에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사람 마음도 오늘은 좀 따뜻하네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청주 농협본사에서는 특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의 주제는 단 하나, 정혜순 어르신 제안서 검토 및 실행안 협의. 서류 한 장이 회의 테이블 위를 돌았습니다. A사 용지에 반듯한 글씨로 쓰인 제안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전용 창구 설치. 청력이 약한 분들을 위한 음성 증폭기 비치.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한 큰 활자, 서식 제공. 직원 고객 응대 매뉴얼 재정비.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객을 위한 보조 인력 배치. 회의실 한쪽에서 읽던 본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단순한 제안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서류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농협 우체국과 지점들에는 어르신 전용 창구가 신설되었고 창구 앞에는 밝은 색깔의 편말이 설치되었습니다. 편히 말씀 주세요. 천천히 또박또박 도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이 쓴 듯한 부드러운 문구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또한 청각이 약한 고객을 위한 무선 보청 이어셋, 시력이 약한 분들을 위한 대형 확대경, 휴대폰 앱이 어려운 고객을 위한 전담 직원의 배치까지 차례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직원 교육도 달라졌습니다. 모든 신규 직원은
고객 공감 훈련이라는 특별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했고 그 첫 시간 강사로 단양에서 올라온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혜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강단에 서서 밝은 미소로 말했습니다. 응대 교육이 별건가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마음 하나면 그게 응대지요. 젊은 직원들이 그 말을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혜순 할머니는 매달 한 번 고객 체험 모니터 자격으로 단양 우체국을 조용히 방문하셨습니다. 그날만큼은 직원들이 유난히 바르게 앉고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도와드릴 기회를 잊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누구보다 따뜻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맞았습니다. 기계를 어려워하는 어르신이 있으면 옆에서 차분히 알려주시고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분께는 종이에 천천히 글씨를 써서 도와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젊은 직원 하나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오시는 날이 우리 은행 분위기가 제일 좋아요. 그 말에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농협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뉴스와 SNS를 통해 퍼진 이야기 덕분에 시중은행들까지 하나둘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어르신 전용 창구는 금융권 전반의 따뜻한 변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은행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혜순 어르신은 단지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한 세대 전체의 마음을 대신 전한 우리 사회의 어른이었습니다. 초가을 단양의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마을 뒷산엔 붉은 단풍이 들기 시작했고 게스트하우스 해순이네 앞마당에도 조용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정혜순 할머니는 볕 좋은 마루 끝에 앉아 손에 뜨거운 국화차를 들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마을 아이들 몇 명이 뛰놀며 우체국 앞을 지나갔고 길 건너 슈퍼 아주머니는 할머니 오늘도 건강해 보이시네요 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대문 앞에서 조심스레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이번 달 고객 모니터링 일정표요. 우체국 직원 민재였습니다. 이제는 훤칠하게 정리된 머리에 반듯한 제복, 무엇보다도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서두름과 무심함 대신 조심스럽고 정중한 태도가 몸에 익은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향해 따뜻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덕분에 내가 많이 배웠어요. 민재는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요. 할머니한테 배운 게 훨씬 많은걸요. 할머니는 천천히 마루에 앉은 채 다시 찻잔을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라는 게 참 재미있어요. 처음엔 참 서운했는데 그 일 덕분에 이토록 많은 변화가 생겼잖아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귀한 거라는 걸 많은 이들이 이제는 알아준 것 같아 다행이에요. 그 말에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해는 천천히 산 너머로 기울었고 마당엔 붉은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손에 들린 오래된 통장을 살며시 매만지며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말없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속삭이셨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요. 우리 둘이 아껴가며 모은 이 돈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또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졌으니. 방 안엔 따뜻한 국화차 향이 퍼지고 창밖으로는 저녁종이 울렸습니다. 그날 밤 단양의 작은 마을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조용히 잠들었지만 정혜순 할머니가 남긴 이야기는 도시의 수많은 은행 창구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오래오래 기억되고 있었습니다.